네, 시장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에서 전면적으로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로 인한 수혜를 입는 종목들은 많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수출이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내렸다고 해서 수출이 크게 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로존에서의 수출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오늘 MTN의 김정호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실제로 이제 BMW나 다임러처럼 굉장히 고가권에 놓여 있는 그런 자동차는 정말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애매한,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화 브랜드, 3대 브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르노, 피아트, 뭐 푸조 같은 이런 브랜드들은 오히려 안 팔린다고 해요. 근데 주가를 보시면 뭐 BMW 이런 건 뭐 워낙 그동안 많이 보여드려서 뭐 더 이상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르노입니다. 르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판매량이 그렇게 크게 늘고 있다 이런 뉴스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신고가, 물론 오늘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추이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모멘텀에 시장은 그만큼 목말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유럽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밀어올리는 힘은 뭐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효과 자체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유로존에서도 경제 지표를 통해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의 흐름이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날 때와 그리고 줄어들 때 분명히 그 맥락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늘어나는 구간이거든요. 미국과 일본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이제 새롭게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리스크 온 현상이 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리스크 온에서의 주류는 여전히 유럽 증시라고 보여지나 최근에 이머징 마켓으로도 일부 매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보시면 EU 대출 쪽에서 아직 뭐 민간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은행 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돈이 좀 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순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실물 지표 속에서는 지금 유로존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유로 환율 효과가 일부 실물로는 파급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이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자체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 내에서도 최근에 소매 관련주, 그다음에 수출주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이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로존은 여전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물 지표의 긍정적인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미지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도 조금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 유로존의 유동성이 더욱더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종목들을 좀 선별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로화의 약세에 따른 시장의 제한적인 전망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유로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각이 뭐냐면 미국 확장, 중국 축소, 유로존은 완만한 회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컨센서스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 인상이 늦어질 거야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만이 이유라면 저는 그 얘기에는 노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절적인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 지표 악화거든요. 그래서 3월 달 지표부터는 다시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가가 급전직하면서 나타나는 소비의 증대 효과가 앞으로 빠르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즉 계절 효과와 더불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일시적인 한파 효과를 제외한다면 아마 유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미국 경제의 70%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로존은 내수 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6월 혹은 늦어도 7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내수 회복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과 유럽의 신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은 굉장히 부채를 빠르게 조정시켰습니다만 유로존은 지금 가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업 쪽도 전혀 부채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부채를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불태화로 늘렸는데요. 이번에는 태화 쪽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유로존은 신용 리스크에 여전히 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뭐 그렉시트라든지 조그마한 위험이 주어지게 되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굉장히 빠르게 신용 조정을 했기 때문에 또 기업은 아직도 돈이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유로존은 기업도 빚쟁이, 가계도 빚쟁이, 거기다가 이제 국가도 빚쟁이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유로존 시스템이 흔들리게 된다면 미국의 본질적인 경제 회복의 속도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기 유동성 효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나 펀더멘탈 쪽의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과 나쁜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향 내구 소비재 연관된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부품, 글로벌 1위 기업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도 점유율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전략, 또 여전히 중국 소비에 연동되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일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이어져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카지노주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네. MGM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과연 한국 카지노에도 이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그 도이치뱅크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이 언더밸류 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부양되기 시작했고 뭐 관련된 뉴스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MGM의 지금 주봉을 보시면 2014년과 2015년의 흐름 완전히 다릅니다. 2013년도에는 올라가기만 했던 것이 2014년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더 아시아 비중이 높은 린 리조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뚜렷하죠. 완전히 2014년도에는 빅랠리를 보였다가 14년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기만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마카오 카지노 매출 변화율과 거의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2013년도까지 증가하기만 했던 마카오 카지노 매출이 2014년도를 기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지금 나머지 두 종목의 차트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해외 종목들뿐만 아니라 국내 종목군들도 중국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카지노 시장 성장에 굉장히 연동하면서 중국 변수로 결국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중국 변수가 최근에 정책적인 이유로 굉장히 촉소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카오가 한국 시장의 드로백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동향은 쉽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종목이 과도하게 비쌌던 것이 제가격까지 떨어졌느냐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의 모멘텀은 조금 전에 이전 앵커가 언급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이 그래도 적정 가격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에 뭐 부산과 뭐 제주 이런 쪽의 확장이라든지 합병과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과 장기적으로는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또 배당과 관련된 모멘텀을 고려해 본다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가격에서 또 도망가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격에서는 뭐 아주 고점에서 사셨다면 뭐 굉장히 뼈아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현재 이 가격대에서는 제가 보기엔 도망가기보단 서서히 좀 저점 매수를 고려해 보거나 오히려 비중 확대를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카지노 관련주들이 고평가받았다라는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성장성에만 너무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중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서 고평가는 해소되는 국면이다라는 해석을 주셨네요. 하지만 제약주들은 요즘 또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세가 가파르고요. 코스닥 지수를 이끄는 업종 중에 하나로 또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주들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글로벌 트렌드죠. 지금 우리나라만 제약주가 오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일단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정부 정책 쪽에서 이 바이오 쪽을 좀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바로 어제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종목군들이 이제 부양을 받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호재를 또 선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제약주, 그다음에 코스닥 제약주들도 시장 대비 퍼포먼스가 좋았고요. 글로벌 제약주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글로벌 지수보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몇 배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은 충분히 여러 가지 호재들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악재 노출 시에는 크게 흔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국내에
종목군들의 원외 처방액을 보시면 정체되고 있습니다. 정체보다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실적 발표하면 지금 아직까지 해외 모멘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R&D 모멘텀만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실제 성적표 까보면 90점 맞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70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시장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뭐 아주 좋은 지금 상황에서 뭐 파티 중간에 빠져나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파티가 끝날 가능성이나 파티가 이제 조금 이 흥이 식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보다는 적절한 비중 조절 자체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뭐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 오름세를 강화하고 있고 내리는 종목들은 또 계속 내리잖아요.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약주 안에서 좀 탑픽 종목을 골라본다면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전 뭐 LG생명과학과 함께 실적 측면에서만 놓고 보게 된다면 뭐 이 종근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아ST 같은 종목군들이 탑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다른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R&D 모멘텀이거든요. 뭔가 신약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는 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을 좀 끊고 탑픽으로 본다면 LG생명과학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동아ST,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군들이 탑픽 쪽에 좀 속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국내외 중요한 특징적인 이슈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오늘장 선전략 확인해보기 전에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